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몇십 년 후에 실현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전은 많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을 기술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전은 처음에는 작은 씨앗과 같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한 말입니다. 석유와 자동차, 인터넷과 암호화폐의 관련 기술들도 처음엔 작은 씨앗에 불과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씨앗들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을지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기술은 크게 플랫폼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의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레드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 그린 바이오는 농업 분야, 화이트 바이오는 화학 및 환경 분야라고 이해하면 편하고요. 플랫폼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 전반에 교차하는 기초 기반 기술로 새로운 발견을 이끄는 동시에 그 자체가 산업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유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의 플랫폼 바이오 영역에서는 3가지 기술이 선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술 바로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입니다. 유전자 서열은 암호처럼 몇 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해독하는 방법을 시퀀싱이라 하죠. 1977년 영국의 유전학자 프레드릭 생어가 DNA 염기 서열 해독 방법을 개발한 이후 시퀀싱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과 분석을 거듭해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뒤에는 이 지도를 참고해 더욱 빠른 시퀀싱이 가능해졌죠. 수십만 개 이상의 DNA 분자에 담긴 염기 서열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분석할 서열을 여러 가닥으로 복제한 뒤 무작위로 조각내어 해독하고 그걸 마치 퍼즐 맞추듯 기존에 알려진 지도를 참고해 배열하여 전체 서열을 추론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DNA에 나타나는 변이가 있을 수 있고 변이 외에도 반복 서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정확한 전체 서열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조각 하나의 길이의 염기 서열을 해독해내는 숏리드 시퀀싱의 경우 각 조각을 정확하게 해독합니다. 하지만 전체 염기 서열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마치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집중해서 읽다 보면 전체 내용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듯이 말입니다. 반면에 더 긴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방법인 롱리드 시퀀싱의 경우 전체의 복잡하고 큰 수준의 정보와 맥락을 읽어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염기 수준에서 해독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퀀싱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롱리드 시퀀싱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서열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도달했죠. 이렇게 기존 시퀀싱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을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 기술이라 하고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후성 유전학적 변이 분석, 스플라이싱 다양성 분석, 염색체 수준의 염기 서열 분석 또한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유전질환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제조 분야까지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바로 DNA 나노모터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DNA 가닥으로 이루어진 나노미터 규모의 모터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이 조립하거나 구동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조립되고 외부의 전자기 신호나 체내의 에너지원을 이용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하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모터는 나노기계나 나노로봇에 사용되어 때에 따라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러 다니는 킬러 로봇으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또 보건 의료 분야 외에도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소형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나중에 만약 상용화가 가능해진다면 신약, 합성생물학, 나노로보틱스 등 각종 첨단 산업의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자 플랫폼 바이오 기술의 마지막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입니다. 바이오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바이오 기술은 이제 다른 영역의 기술과도 활발히 융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유자재로 피드백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재활이나 교육, 건강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간의 생체 데이터를 매일 수집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주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겠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레드바이오 분야입니다. 난치성 암을 정복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전체를 포함하는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데요. 이런 미생물 중에는 암의 성장을 돕거나 암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이를 표적으로 한 항암 백신을 만드는 것이죠.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암 백신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생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난치성 암세포의 경우 암세포를 일반 세포와 구별하게 해주는 신생 항원이 적게 존재하여 항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신생 항원 대신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백신이 이런 난치성 암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외에 암을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펩타이드인데요. 펩타이드는 쉽게 말해 단백질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거나 각종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몸 안에서 신호와 기능을 조절한다 라는 것을 응용해 봅시다. 만약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신호와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항암을 위해 면역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암세포나 질환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인체의 면역체계를 돕는 방식의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펩타이드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새로운 면역 항암제와 면역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후보군을 예측하고 발굴하는 기술을 면역 펩티도믹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된다면 면역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펩타이드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을 이용해 치료한다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기술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특히 치매나 우울증 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신경질환 치료 전자약입니다.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생김새도 약치고는 생소한데 머리에 전극을 붙이거나 이식하는 등 신경계에 전기 자극을 주는 의료기기의 형태이죠. 신경을 자극하여 질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나아가 신경을 재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약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10년 뒤에는 누구나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그린바이오 기술입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육종 기술과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재배 스마트팜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바이오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 기술입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위나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극한의 기상현상에서도 강한 품종이 필요한데요. 작물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식물의 생존과 생산성을 높이는 유전자를 찾고 특정 유전자 변이를 정밀하게 편집하여 병충해에 강하고 가뭄이나 고온에서도 잘 견뎌내는 식물을 만드는 것이죠. 이 분야의 연구진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종 작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은 만들었는데 작물을 생산할 농부들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바로 사람 대신 AI가 관리하는 AI 기반 자율재배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키우는 작물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그 배양 환경은 AI가 조절하며 자율적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일손은 덜고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아지며 작물 수확량까지 예측 가능해져 공급량 역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화이트바이오 기술입니다.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소개할 첫 기술은 먹거리를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 농약을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 기반 친환경 농약 합성 기술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기술이지만 바이오화 그리고 환경과도 관계가 깊어 화이트바이오 기술로 분류된 것 같은데요. 살충, 살균, 제초제의 약효와 관련된 해충, 미생물, 식물 등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농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대비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해 신농약 개발에 걸리는 소요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낮은 독성을 지니면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친환경 농약을 개발하게 된다면 식량 위기도 해결하고 농약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도 막을 수 있겠네요. 한편 먹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큼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식중독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식재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동을 추적하는 창의적인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바코드 미생물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바코드를 찍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해한 미생물을 바코드처럼 만들어 작물이나 식품에 붙여 추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코드는 미생물의 DNA에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 DNA 서열을 삽입해 만들고요. 특정 조건이 아니면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정말 정보만 저장하는 형태로 만든 것이죠. LMO 관련 문제와 생물 재해를 방지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기술은 각종 제품의 유통이나 감염병 추적, 법의학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우리 삶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선정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10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기술들 모두 10년 후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들인데요. 보건의료 증진이나 식량위기 해결 등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연구들인데요. 지금은 작은 씨앗 상태로 초기 연구들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지만 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연구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연구 인력이 꾸준히 양성되어야 하고 개발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이뤄낼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겠죠. 국가의 정책적인 투자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만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2024년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의 씨앗이 한국이라는 토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과거에 선정한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오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오랜만에 돌아온 긴급과학 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